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올해 66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26에 결혼해서 민호를 낳고 5년 후에 지연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우리는 그럭저럭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45에 간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1년을 투병했지만 결국 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민호는 16, 지연이는 11살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난이 막막했어요. 어떻게 두 아이를 키워야 할지. 하지만 남편이 회사와 부동산으로 3억 원 정도의 재산을 남겨줘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다짐하며 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의젓하게 행동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도 잘 챙겼어요.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지연이 잘 챙기세요. 아빠 없는 게 더 힘들 거예요. 16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죠. 마음이 짠했어요. 지연이는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금방 털어내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일찍부터 키웠어요. 엄마,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아빠처럼 착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런 지연이를 보면서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줘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민호는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지연이는 교육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많이 들었지만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샵샵 2장 신혼부부에게 쏟은 정성.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그러다가 민호가 회사에서 만난 수진이라는 여직원과 사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 수진이를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인상이었어요.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이었지만 웃는 모습이 예쁘고 예의가 바른 아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호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가져왔어요. 고급 한과와 건강식품이었는데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두 사람의 연애를 응원했어요. 1년 정도 사귄 후에 민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돈을 썼어요. 우선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1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신혼집으로 쓰라고 말이에요. 민호야, 이 집은 너희 명의로 해둘게. 앞으로 잘 살아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혼살림도 모두 새 것으로 장만해 줬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소파. 하나하나 직접 골라서 주문했어요. 총 3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비용도 제가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수진이네는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기꺼이 도와줬어요. 괜찮다.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저에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진짜 딸처럼 잘 모실게요.
민호 오빠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에 준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보내줬어요. 100만 원을 따로 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와라고 했죠. 결혼 후 두 사람이 아파트에 잘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샵샵 세장 손주의 탄생과 경제적 지원. 결혼한 지 1년 만에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질 듯 기뻤어요. 정말 우리 민호가 아빠가 된다고? 임신 기간 내내 수진이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가져다 줬어요. 미역국, 잉어국, 전복주. 일주일에 2번은 꼭 음식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수진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아이 건강이 최우선이야. 산부인과 검진도 제가 따라갔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우리 손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며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우야. 할머니가 왔다. 하얀 피부에 동그란 눈, 작은 손가락.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어요. 손주를 보고 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내외가 현우를 데리고 놀러 올 때마다 저는 20만 원씩 기름값이라며 쥐어줬어요. 아들아, 기름값이다. 아이 기저귀나 분유 사 먹어라. 그것도 모자라 매달 100만 원을 꼬박꼬박 계좌로 송금해 줬습니다. 민호야,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지? 이거 받아서 써라. 나중에 줄 돈에서 미리 주는 거다. 처음에는 민호가 사양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끼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고집을 부렸죠. 아이고, 뭘 그런 말을 해. 할머니가 손주한테 용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6개월을 보낸 후 어느 날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호 내외가 저를 찾는 이유가 정말 손주를 보여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그런 의심이 들면서도 저는 계속 돈을 줬어요. 손주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아들 가정이 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요. 샵샵 내장 손주 돌봄의 시작. 현우가 8개월쯤 되었을 때 수진이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우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은 아직 받아주지 않고 베이비시터는 너무 비싸서. 수진이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봐주는 게 당연하지. 남이 보는 것보다 100번 낫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5개월만 봐주시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현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민호가 현우를 데려와서 저녁 늦게 데려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손주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아이였어요. 이에 3시간마다 깨서 울었거든요. 60이 넘은 제가 밤잠을 설치니까 낮에도 피곤했습니다.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온종일 현우만 돌봤어요. 제 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한 달은 참았어요. 며느리가 일하느라 힘들 텐데 시어머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수진이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어머님, 오늘도 현우 잘 챙겨주셨죠? 저는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고마워하는 마음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심지어 가끔은 현우를 데려가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급한 업무가 있어서 오늘은 좀 더 늦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베이비시터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민호에게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어요. 아들아, 할머니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매일 현우 돌보는 게 좀 힘들더구나. 그랬더니 민호가 미안해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의존한 것 같네요. 어린이집 자리가 나면 바로 보낼게요. 하지만 수진이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어머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어린이집보다는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현우한테 훨씬 좋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결국 계속 현우를 돌봐주기로 했죠. 샵샵 5장 충격적인 진실의 발견. 그렇게 4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전철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회사에서 곧장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다.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민호가 저를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그냥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혼자 가시려고 해요. 민호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저는 그날 밤 아들 집에서 잤습니다. 밤 12시쯤 되었을 때 현우가 울면서 깼어요. 민호는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현우를 달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민호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실수로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나 봐요. 스피커폰으로 연결이 되면서 소리가 났거든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수진이었어요. 여보세요? 민호 오빠. 상대방 남자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잘못 걸린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 현우가 실수로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민호는 자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안심이네요. 아까 말한 대로 내일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어머님이 현우 봐주시니까 시간은 충분해요. 그 다음 대화를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어떤가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말도 마세요. 어머님이 자꾸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데 정말 불편해요. 집안 분위기도 뻣뻣해지고. 솔직히 남편 아버지 재산만 믿고 저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에휴. 진짜 결혼 잘못했어요. 민호는 너무 재미없고 어머님은 간섭이 심하고 당신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봐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분은 언제부터 알고 지냈다고 했죠. 회사에서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선배였는데 자꾸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점심도 함께 먹고 퇴근 후에도 가끔 만나고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손주를 돌봐주는 동안에요. 내일 만나면 진지한 이야기 해보려고요. 이혼도 생각해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휴대폰을 끊고 민호를 깨웠습니다. 샵샵 6장 아들에게 고한 진실. 민호야, 일어나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밤이 깊었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께서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아들아, 엄마가 귀가 어딘 줄 아니? 분명히 들었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어. 민호는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설마 수진이가. 아들아, 며칠 동안 수진이를 지켜봐라. 그러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다. 그날 밤 민호는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며칠 뒤 민호는 휴가를 내고 수진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틀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수진이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분위기로요. 민호는 멀리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들을 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정말이었네요. 수진이가 정말 다른 남자와. 그래, 아들아. 엄마 말이 맞았지.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민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요. 엄마, 어떻게 하죠? 현우도 있는데. 아들아,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 생각에는 그런 여자와 같이 살 수는 없다. 샵샵 7장 며느리와의 대결. 일주일 후, 저는 수진을 집으로 불렀어요. 민호가 찍은 사진들을 모두 인쇄해서 준비했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저는 사진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 맞니? 남편과 아들 두고 딴짓한 게 사실 아니야. 수진이는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그냥 회사 선배와 업무 얘기를 하면서 손을 잡고 다니니 전화로 한 얘기도 다 들었어. 민호는 재미없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잖아.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6개월 동안 내가 현우 돌봐주는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이제 다 알겠다. 정말 뻔뻔하게도 할머니를 베이비시터로 부려먹으면서 바람을 피웠구나.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이미 늦었어. 짐 싸서 나가라.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며칠 뒤 수진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현우의 양육권은
민호가 가져왔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 여자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저는 다시 현우를 돌보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마음 편히 손주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샵샵 8장 딸의 배신. 민우의 이혼 소식을 들은 지연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사위와 함께였죠. 오빠 정말 힘드셨겠어요. 수진 언니가 그럴 줄 몰랐는데. 지연이는 오빠를 위로하는 척하더니 며칠 뒤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이제 집이 너무 넓지 않으세요? 오빠도 이혼했고 현우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왜? 여기가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그냥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며칠 뒤 지연이가 사위와 함께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아이를 가질 계획이에요. 지금 전세살이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집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집이 너무 넓잖아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내가 살던 집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사위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딸이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효도도 더 잘해드릴 수 있고 효도를 더 잘한다고. 지금까지 효도를 안 했다는 말이야. 지연이가 달래려고 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생각해서 내 집을 빼앗아 가는 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지연이와 사위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현우가 잠들지 않아서 물을 주러 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거예요. 빨리 어머니 설득해야 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 지금이 기회야. 사위가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늙은이 혼자 그런 큰 집에서 뭘 하시려고.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상속받을 텐데 미리 받는 게 낫지. 그런데 어머니가 쉽게 넘어오실까? 좀 고집이 센 편이잖아.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서히 압박해봐. 현우 키우는 데도 돈 많이 들 거라고 하고. 지연이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관리비며 세금이며 부담스러우실 거야. 우리가 대신 해드린다고 하면서.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제 뒤에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며칠 뒤 지연이가 또 찾아와서 같은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집 관리도 힘드시고 세금도 부담되시잖아요. 저희한테 넘기시면 모든 걸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연아, 엄마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분배하려고 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수진이뿐만 아니라 지연이까지. 내가 믿었던 가족들이 모두 내 재산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샵샵 9장 나의 결단과 새로운 시작.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집 부동산에 내놨다. 너희도 다른 집 알아봐라. 지연이와 사위는 펄펄 뛰며 반대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왜 집을 팔아요? 갑자기. 너희가 달라고 해서 팔겠다는 건데 갑자기가 뭐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위도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봐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편하게 해준다고. 내 집을 빼앗아 가는 게 편하게 해주는 거야? 이제 그만 포장하지 마라. 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아, 너도 수진이랑 다를 게 뭐가 있니? 결국 다 돈이구나. 내가 살았던 집, 내가 번 돈인데 왜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해? 지연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늦었다. 이미 부동산에 맡겼어. 한 달 안에 나갈 집 구해라. 지연이와 사위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어머니가 너무 매정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매정하다고?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게 매정한 거야?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민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야, 엄마가 집을 팔기로 했다. 엄마, 왜요? 지연이 때문이에요. 그래, 지연이도, 수진이도. 결국 다 돈 때문에 접근한 거야. 이제는 내 노후를 내가 지켜야겠다. 민호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엄마 결정을 따르겠어요. 저와 현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는 엄마랑 같이 살자.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셋이 살면 되잖아.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시세보다 조금 높게 3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남편과 처음 신혼살림을 차렸던 작은 아파트를 다시 샀어요. 1억 5천만 원이었죠. 나머지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연락해서 사과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연아, 이미 늦었어.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민호와 현우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현우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게 좋다며 잘 적응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가끔 현우가 엄마를 찾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이혼의 상처에서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겠어요. 그래, 아들아. 이번엔 사람을 잘 봐라. 돈을 보는 사람 말고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